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제정해 5.18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힘쓰는 등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도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 설치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공식 개관합니다. 부분 개방에서는 보여주지 않은 개관 콘텐츠까지 전부 공개하고 오는 25일 공식 개관식을 갖습니다. 광주의 최대 현안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이번 주에 분수령에 놓이게 됩니다. 광주시가 수은 중독 사고와 관련해 남영전구 하청업체 근로자 32명에 대해 추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도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5.18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힘썼고 군부 정권을 단죄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앞장섰습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 담화를 전격 발표합니다. 5.18이 군부 정권에 대항한 의로운 항쟁이었다는 겁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희생은 바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18 진실규명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1997년 현재의 5.18 묘역이 조성됐고 5.18 기념식 역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정부 주관 행사로 치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5.18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결단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 또 5.18 특별법으로 인해 12.12와 5.18 유혈 진압을 한 신군부 세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주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지역민들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상당히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해주신 것 같은데 많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3당 합당으로 호남을 고립시켰다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김 전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공이 컸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지역에서도 애도 성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김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시행해 우리 사회 투명지수를 높였고 5.18 민주화운동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도 김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 불의와 폭력에 맞선 투사였다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룬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 설치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서거한 김 전 대통령에 대해 5일간의 국가장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1층 시민숲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도 도청 윤선도 홀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고 조문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해 5일장이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공식 개관합니다. 부분 개방에서는 보여주지 않은 개관 콘텐츠까지 전부 공개하고 오는 25일 공식 개관식을 갖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심장부에 위치한 옛 전남도청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옛 전남도청을 둘러싸고 구도심 지하로 파고 들어간 나머지 4개 원도 문화전당 공식 개관을 앞두고 콘텐츠를 전면 공개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문화예술기관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콘텐츠 기획부터 창작, 구현까지 문화전당 안에서 가능하게 만든다는 포부입니다. 단순히 전시나 공연뿐만 아니라 그런 전시나 공연을 창작하는 그런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기관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관에서는 첨단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멀티미디어 작품 전시와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강연, 어린이 박물관 박람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극장은 팀 에첼스 등 거장의 공연과 함께 아시아의 젊은 작가와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연들을 선보입니다.
劇場ってこんなに立派なのができたのは多分初めてだと思うので、何かここがそのアジアの演劇舞台芸術の中心地とな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10년을 기다려온 역사적 공식 개관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공식 개관식은 25일 오전 국무총리와 중앙아시아 문화부 장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집니다. 문화전당은 공식 개관식을 통해 예술극장의 거대한 유리문을 열어젖히며 아시아의 빛을 품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미디어 아트를 통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기원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의 최대 현안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이번 주에 분수령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점검회의에서 용역 결과를 내놓을지 추가 보완 요구를 할지 아직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 지난 20일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2,300억 원의 사업비가 축소되지 않을 경우 지상구간 확대나 트램, 모노레일 등 건설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수영대회 역시 국회 예산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는 이번 주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차질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광주 전남부 광역단체장들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예산 정책 간담회를 갖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원장,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 등이 참석하는 오늘 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주부터 국회 예산개출 소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열리는 이 협의회에서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사업과 국제수영대회, 경전선 전철화 등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조직정비와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직감사에 착수합니다. 새정치중앙당은 내일부터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주 7개 등 전국 110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원 현황과 지역의 활동 등 제반사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갑니다.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직감사는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물갈이 대상인 현역 하위 20%를 줄이는 데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영우 광주 남구청장이 동구와 남구를 묶는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해 남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남구와 동구를 묶는 선거구 획정 방안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은 지역 발전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시당과 국회의원, 지자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면 자재가 사용된 공공건축물 개보수 사업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시설 개보수 대상이 아닌 다중이용 건축물들은 아예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소유의 성면 자재가 사용된 5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공공건축물은 41개 동에 23,100여 제곱미터. 광양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성면 자재 건축물 철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여 동안의 철거 실적은 시청사와 의회청사, 보건소 등 전체 17%인 3,900여 제곱미터 면적에 불과합니다. 광양시는 성면 자재가 쓰인 건축물이 대부분 현재 사용 중인 데다 예산 확보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우선순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는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시설 개보수 대상에 제외된 5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정부와 교육장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성면 자재가 얼마나 쓰이는지조차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축물 그리고 마을회관 또한도 한 17% 정도는 성면 함유 제품이 시공되어 있을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공공건축물 상면 철거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500제곱미터 미만 면적의 공공시설물도 성면 자재 사용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증민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성면 노출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시가 순 중독 사고와 관련해 남영전구 하청업체 근로자 32명에 대해서 추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방노동청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49명 이외에 도장과 전기설비 등에 참여한 하청업체 근로자 32명을 추적 조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남영전구에 고철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강업체 4개사 직원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체 수중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잠수사 6명을 투입해 세월호 선체 수중조사를 벌였으며 목표로 한 조타실 내부에는 진입했지만 시야가 10cm 미만으로 좋지 않아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선체 안팎과 프로펠러 축 등 침몰의 원인을 추정하기 위한 일부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촬영한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연간 2,000톤에 가까운 녹말가루는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팔리거나 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중국산 녹말가루를 국내산으로 소급한 혐의로 도내 가공공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녹말 가공공장. 제주와 전라도산 고구마로 녹말가루를 만들어 전국의 당면 제조업체 등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지난 2월 이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중국산 녹말가루 52톤이 발견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장에서 컴퓨터와 생산일지 등 19가지 품목을 압수했습니다. 원료로 보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료로 보관해서 이렇게 팔았다 안 팔았다 그거를 확인하는 지금 수사과정이라고. 이 업체가 지난해 판매한 녹말가루 가격은 1kg에 3,100원, 다른 업체보다 25% 낮았습니다. 품질관리원은 국내산 가격의 절반인 중국산 녹말가루를 가공 과정에서 섞은 것으로 보고 업체 대표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작업을 하기 위해서 땡크에 집어넣었던 걸 본 거예요. 원산지는 중국 거니까 중국산으로 나와요. 제주지방검찰청이 보강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장에서 압수한 거래 명세표를 바탕으로 다른 가공공장과 거래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은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광주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80% 이상이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업 중단자 2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가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미참여 이유로는 학교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35%였고 하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계획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시기는 고1 때가 36%로 가장 많았고 그만둔 이유로는 학교 부적응과 학교 규칙 등 갈등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비리 의혹으로 직위 해제와 정직 처분을 받은 전남대병원 교수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전남대병원 A 교수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처분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 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연구비와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학교를 위해 사용한 기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산강 일부 수역의 수심이 낮아서 배가 드나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 관리해야 하는지 업무 책임이 명확치가 않아서 연락수로로 오가는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 나불도를 출발한 전라남도 환경정화선이 영암의 연락수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강바닥에 걸려 꼼짝을 못합니다. 정화선은 수진에서 다시 뱃길을 찾아 겨우 연락수로에 들어갑니다. 프로펠러가 있는데 프로펠러까지 막 접고 버렸어요. 그래갖고 다시 뺐다가 다시 또 좀 배를 약간 움직여가지고 그러고 막 엔진을 써가지고 막 밀고 들어왔어요. 세한대학교를 지나온 전라남도 환경정화선이 연락수로 안에서는 순조롭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연락수로의 폭이나 수심이 웬만한 배가 드나들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심으로 봤을 때는 4.3m 정도 수심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통선문 설계할 때 반영된 배 톤수는 430톤급 한강 유한선급이 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환경정화선은 통선문 출구 근처에서 다시 바닥에 걸려 하루 종일 강유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영산강 구조 개선 공사를 끝내고 제대로 치우지 않은 폐기물이 강 바닥에 쌓여 운항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관리하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번 주에 현장을 살펴보고 수심이 낮은 이유와 관리 책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6,200억 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인프라 구축과 노후관 교체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급수율 99%를 목표로 상수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라 하루 평균 급수량은 53만 8천 세제곱미터로 올해보다 7만 세제곱미터 늘고 공급량 대비 가정에 도달하는 유수율도 현재 86%에서 9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6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최종 후보에 박광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과 이정현 전주대 교수 등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면접을 통해 두 후보를 최종 원장 후보로 결정하고 내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원장 임용 일자는 오는 28일이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6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공모에 나섰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하고 재공모를 결정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가 디자인과 문화가 융합하는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는 디자인과 문화 콘텐츠 기업이 융합과 협업을 통해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해 새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융합 프로그램에 참여 기업을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합니다. 센터 측은 지역의 디자인과 문화 역량이 있는데도 상품화와 시장 창출이 미흡했다며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융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안 칠발도와 구글도에 주로 서식하는 바다제비의 폐사율이 줄었습니다. 국립공항관리공단 다도해상 서부사무소는 쇠무릎과 억새 등 위해 식물을 제거하고 섬 자생종인 밀사초로 옮겨 심는 작업을 통해 올해 바다제비 폐사 개체수가 지난해 558마리에서 448마리로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사초 뿌리 아래 둥지를 만들어 사는 바다제비는 최근 쇠무릎 등 위해 식물이 들어오면서 밀사초가 고사돼 폐사율이 높아졌습니다. 순천대학교가 2015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대는 5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주력산업 발전과 창의적 인재 양성, 기초학문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국립대 혁신활동을 통해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이 열립니다. 오는 26일과 27일 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국내 유네스코 지자체와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모여 각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전 세계 32개국, 69개 도시가 가입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서울과 광주, 전주를 포함해 5개 창의도시가 있습니다. 조한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동신대학교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동신대에 따르면 조 사장이 최근 한국표준협회에서 대한민국 좋은기업상과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해 받은 시상금 등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한전 본사가 입주한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의 동신대학교에서 에너지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며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